지금 쓸 수 있는 유일한 자극은 단일화 자극이에요. 짠한 모습. 오늘도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 유세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안 만나준대요. 아니 찾아가야 돼. 만나주지 않더라도 몇 번이고 더 해야 돼. 두드려야 돼. 끝까지 대응은 안 해주겠잖아요. 그럴 때 등을 돌리고 땀이 흠뻑 젖어야 돼. 등이. 그 짠한 사진 김문수의 뒷모습 딱 이거죠. 많은 분들이 식당에 가면 자꾸 저한테 군만두 서비스를 줘요. 마음이 짠하지. 거기는 절대로 공짜로 주는 집에 자기도 알 거야. 그죠? 다른 데 가서 공개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공개됐어요. 해버렸어요. 아이 편집해줘요. 배종찬 수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네. 배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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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종찬. 자, 자리하셨습니까? 조금 더 천천히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연호를 한 30분. 배종찬, 배종찬. 자, 박수. 알겠습니다. 박수. 네. 자, 어제 TV 토론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총평 부탁드릴게요. 네. 총평. 아니 박수 이야기 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수는 이명박과 김문수의 결합이 이명박, 김문수, 박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수. 자, 총평을 말씀드리면 네. 어제 이 3차 TV 토론은 이준석이 묻고 이재명이 쩔쩔매다. 저는 어제 3차 토론은 코끼리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끼리 토론요. 코끼리 토론. 저는 거기서 정말 야 토론이 이렇게도 진행이 되는구나. 이준석 또 뭐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또 날선 또 토론 공방을 벌이기도 했고 한데 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잘했다 또는 어떻다라는 평가를 떠나서 그냥 그 동안에 좀 애매모호했던 것 또는 정리가 안 됐던 것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3차 토론이었지 않냐. 그동안 김혜경 방금 전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류병수 앵커의 그 안전 문제를 안위 문제를 상당히 신경 쓰네요. 아니, 네네. 제 문제는 제가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람 인생 뭐 있습니까? 그죠? 출생 아니면 뭐 죽음인 것이고 네? 전세 아니면 월세고 단독 아니면 아파트겠죠. 네. 그렇게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너무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네. 또 너무 안전하다고 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제 토론은 말 그대로 이제 코끼리 이 토론 또 동물의 왕국이었죠. 이제 코끼리도 나오고 거북이도 나오고 또 이제 이 이른바 K 콘텐츠도 나왔죠. 아이돌 토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이 에스파 카리나가 또 이 부각이 되는. 그러니까 카리나가 갑자기 부각이 됐어요. 그렇죠. 뭐 여기서 뭐 언급해도 되나? 아니 뭐 있는 사실을 언급하는 거고 우리가 뭐 없는 사실을 언급해서는 안 되겠죠. 또 이것을 희화해서도 안 될 테고 네. 있는 그대로 저는 뭐 에스파의 팬입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댓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네. 댓글이죠. 댓글은 댓글에서 그러니까 댓글에서 이재명 후보의 자녀가 썼다는, 아들이죠. 아들이 정확하게. 썼다는 거죠. 그는 이준석 후보도 이전이나 또 이후에나 이야기했지 않았겠어요? 또는 보도된 바도 있고 그 보도가 다 났죠. 실시간 이제 검색이 되고 있기도 하고. 네. 저도 묻게 되네. 많이 불안해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인된 건지를 정규직 아니에요? 예? 정규직 아니에요? 정규직이요? 정규직. 정규직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프리랜서예요. 저는 뭐 아무 그게 없어요. 비정규직이에요. 뭘 그렇게 불안해요. 정규직인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고 또 이제 트럼프가 등장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코끼리는 뭐냐면 이른바 2.8톤. 이건 대단하죠. 대단하죠. 저도 사실은 뭐 0.1톤입니다만 뭐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저는 그냥 뭐 코뿔소도 안 되는 거죠. 코뿔소. 작은 하마, 히포. 근데 지금 2.8톤을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법카로 10만 원은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사적 유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천만 원이 넘는 그거는 횡령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적 유용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과일도 뭐 초밥도 뭐 코끼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야,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항상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생각하지 마. 마인데 아예 코끼리를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음. 야,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아들과 관련됐던 부분을 3쿠션으로 먼저 그동안 이준석 후보를 조금 발목 잡는 성격이 있어 있는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민주노동당 정의당 기준으로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뭐 성적 관련된 부분인데 어디에 뭐 젓가락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거냐 그랬더니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러니까 아 그거 안 된다. 큰일 날 일이다. 그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그건 성적 폭력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3쿠션 타격이죠. 우리가 당구를 좀 쳐보신 분들은 알면 이게 항상 3쿠션이 중요해요. 근데 권영국 후보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음. 권영국 후보는 토론에 왜 나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금. 예? 아니 위험해도 아 저는- 이제 다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냥 아니 근데 저는 아니를? 제가 보기에 어. 권영국 후보는 거기 왜 토론에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는 게 일단은 권영국 후보는 아니 왜냐면 제 고향 알고 보니까 고향이 제 고향 선배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토론회에 나왔는데 토론회 나온 목적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이재명 후보의 홍보를 위해서 그냥 밑자락을 깔아주러 나온 그냥 후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선거법 자체가 그런 거겠지만 민주노동당이 지금 의석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거법 자체가 지난번에 대선 후보를 낸 후보 정당이기 때문이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어서 TV 토론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는 법이 그렇다니까 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법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나왔으면 본인이 당선이 돼야 되고 본인에 대한 뭐 민주노동당에 대한 어떤 뭐 포부 당선이 되기 위한 무슨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하실 거죠? 저렇게 하실 거죠? 이런 얘기만 하고 계속 김문수 후보 계속 공격하고 김문수 후보 내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준석 후보 계속 뭐 하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계속 매우 호의적으로 계속 이거. 근데 이게 지금 류병수 앵커 얘기를 잘하셨는데 이제 정의당의 후신이 민주노동당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민주노동당이 제일 공격을 해야 될 대상은 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죠. 왜냐하면 이게 위성정당 상황이 벌어지면서 민주노동당, 정의당은 단 한 석도 못 얻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위성정당 얘기를 하면서 그 음. 민주당을 공격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약속 파기하지 않았느냐 막 그렇죠.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위성정당 비례대표 연동제에 대해 가지고 당신들이 약속 파기를 했고 당신들이 꼼수를 쳤고 이거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이쪽에다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하겠다.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류병수 앵커가 지금 고향 선배인 그분이 나이가 많겠죠. 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 12살인가 많더라고요. 띠동갑이네. 그러면은 바로 연락을 해서 몰라요. 적극적인 토론회 다 끝났네. 끝났어요. 끝났네. 끝으로 해서요. 그냥 끝으로 끝난 걸로.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민법입니다. 대북 쌍방울 송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앞뒤 안 가려요. 심지어는 미국 최고의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호평을 받는 평가를 받는 하버드 대학에 지원 안 해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지금 아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무슨 어떤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의 토론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민법에 따라서 212조입니다. 이 215조라는 것이 이제 관련 내용이겠죠.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데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악관의 반응이 미국 국무부의 반응이 법 위반이니 입국 금지입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진짜? 정상회담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정상회담이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행사가 열립니까? 우리도 11월 달에 경주에서 APEC 있지만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을 캠프 데이비드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하는 이야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김문수 후보도 줄곧 이야기하는 것이 재판을 다 받아라 이거야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우리 법에도 그 부분이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다 받으세요. 그 이야기는 대북 쌍방울 송금 관련해서 재판을 끝까지 다 받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기소된 재판을 다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어제 토론에서의 중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막판에 뭐 단이라도 중요하지만 보수 진영의 결집에서 또 하나의 중대 구도의 축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반 이재명 정서거든요. 그 반 이재명 정서의 근거와 내용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제 3차 토론이었다고 봐요. 또 하나가 이제 아들과 관련된 에스파의 카리나와 관련된 그 성적인 이 댓글 내용 바로 그 부분에 젓가락이 등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 내용이 아들이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대사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의 그렇죠. 논란 여부를 떠나서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의 반응은 왜 그딴 소리를 하냐 폭력적인 질문을 거침없이 내뱉느냐라고 이제 이준석 후보를 깔아뭉개는 이제 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있는 사실을 얘기를 있는 사실을 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아야 얘기를 되죠. 하는 걸 말한 사람이 잘못이고 잘못한 사람의 문제지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게 잘못이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는 제일 어제 이 점점 이제 커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북이었는데 거북섬이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코끼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도 마치 대장동 같은 시흥, 그 다음에 대장동 같은 웨이브파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이제 주장인 것이고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 진상도 이렇게 그냥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판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식이 돼버리면 그리고 또 3건을 다 장악하고 여기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는 상황이 되면 과연 그것을 규명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자 여기서 가장 저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대략 내용을 알고 있으면 풀리지 않았던 것이 이제 10만 원으로서 벌금형을 받은 것은 공직선거법이고 사적 유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해 2.8톤. 그게 2.8톤이요. 이 영수증이 다 있다는 거예요. 2.8톤인데 집에서 코끼리를 키우세요? 아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 반려동물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2024년 11월 19일 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당시 대표를 기소를 했어요. 그 공소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네. 거짓이나 허위 사실이 아닌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2차 토론 때도 간병비와 관련된 재원, 그다음에 원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꾸준히 지적을 하고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 그런데도 어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부정부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떴다고 하니까 그거는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또 한 번 내 귀를 의심했고 또 하나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권한대행은 앞으로 국회의장이 해야 한답니다.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헌법에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헌법도 모르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심상정이 나오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차라리 심상정이 나았다. 차라리. 그리고 제일 압권인 게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라고 열심히 지금 춤추고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발언이 최고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를 했죠. 뭘 이야기했냐면 이게 당헌 당규를 한 개인을 위해서 바꿀 수가 있느냐. 그래서
기소된 이 정치인이 대표직도 내려놓지 않고 대선 직전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반격으로 그럼 헌화 대표한테 그렇게 강하게 대하고 김영남 후보도 그렇게 당을 떠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과거에 그 두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이 사진 또는 영상 박제잖아요. 요즘 세대는 배종찬 배추도사가 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추적하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다들 이제 뭐 감동하죠. 왜? 특별히 욕할 거리는 없거든. 그냥 욕을 하는 거죠. 욕할 거리가 없지만 욕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또 다 받아들이고 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런 그게 없는데 욕을 하는데도 저는 다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거조차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욕을 해놓고 욕의 대상이 되었던 곳으로 가서 또 품에 안기는 현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미스터리 존스톤이 지적을 한 거죠. 그죠. 법인카드로 횡성 한우보다 아주 맛있고 정말 맛 좋은 횡령 한우 사 먹었으면 죗값을 치러라 이재명 이렇게 김용남 전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용남, 헌화 두 사람의 경우에도 코끼리가 있는 줄은 몰랐을 수 있죠. 알고 있었어요. 아, 본인 그것도 비판했어요. 네네. 자 이제 여론조사 볼까요? 자 여론조사를 올려주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 반 이재명 정서 3차 토론까지 이어진 부분이 실제로 이제 요거는 이제 패스를 하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데일리안과 조사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왜 그러냐면 자 이걸 보여주세요. 네. 자 왜 제가 이게 중요하다면 이 추세를 보는 것이 일단은 이재명 후보 뭐 이제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언제 겁니까? 바로 직전 거예요. 26일, 27일 데일리안 마지막 건. 조사예요. 마지막 조사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차원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도 이제 제기할 수는 있겠죠. 아 이거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작해가지고 막판에 확인도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쌍불질러 놓고 그냥 이제 여론조사 공표검증에 들어간 거 아니냐.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냉정한 분석, 차분한 해석, 배추도사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를 보면 자 쭉 정체된 것만은 분명히 45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45.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조금씩 올라가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42.7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는 쫓아가는데 여론조사상으로 실제 이제 득표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쫓아는 가는데 얼마나 쫓아가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그렇죠. how much.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준석. 결과적으로는 이준석이죠. 이 자극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더 해보십시오. 42.7, 8.8. 제가 이걸 그대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50이 넘어요. 넘죠. 50이 넘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이 가장 큰 자극이 된다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일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1.5일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2.5일 수도 있고 2.5가 되기를 바라지만 어떨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지금 쓸 수 있는 유일한 자극은 그래서 단일화 자극이에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면 배추도사가 아니죠. 2002년에 많은 분들이 궁금했다는 겁니다. 제 옆에는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빡친 뭐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이걸 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는. 정몽준 후보도 아니 서운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정몽준의 옆에는 노무현의 옆에는 정몽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MJ죠. 단일화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을 부각 안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총리가 될 겁니다. 뭐 이런 거 이야기 있어야죠. 다음으로 유력한 대권 주자는 MJ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집니다. 결별이죠. 바로 내일이 대선일인데 그때는 사전투표도 없었어요. 내일이 대선일인데 오늘 단일화를 나는 안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출마한 건 아니지만 철회를 해요. 그런데 이 상태였다면 그대로 그렇게 갔다면 노무현 당선 안 됩니다. 그런데 찾아갔죠. 선거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짠한 모습. 동정심. 많은 분들이 식당에 가면 자꾸 저한테
군만두를 서비스를 줘요. 마음이 짠하지. 저 사람이 이거 가지고 되겠어? 한 그릇을 더 줘요. 지금 서울의 사대문 안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콩국수 집에서는 거기는 절대로 공짜로 주는 집이야. 자기도 알 거야. 그죠? 알잖아 어딘지. 진주회관? 그래. 음. 아니 거기서 제가 이게 할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덜컥 1+1이에요. 이건 배추도사한테만. 다른 데 가서 공개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공개됐어요. 해버렸어요. 아이 편집해줘.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생방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 짠한 언더독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그때 한 장면이 15%의 정몽준 표를 안 달아나게 만들어줘요. 그때 뭐냐? 문을 두드립니다. 통통통. 정몽준 집을 찾아. 통통통. 노무현입니다. 통통통. 노무현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30분을 그러고 있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사진 찍입니다. 어깨가 축 처지죠.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 날 만날 낮잠이나 자던 20대 30대들이 다 나왔지. 이거 또 혐오 발언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낮잠을 주무시던 20, 30대의 그때 천리안 들어 MZ 세대들이 천리안 하이텔로 네. 서로 주고받으면서 벌떡벌떡이는 오후 3시에 뒤집어집니다. 오후 3시에. 진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6시까지 투표잖아요. 3시, 4시 사이에 뒤집어져요. 야, 그때 이회창 후보 쪽에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요. 기함을 했지. 와. 오후 3시까지 이해창은 이겼어요. 대통령이에요. 예.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늦잠 자던 사람들이 하이텔 문자 받고 다 튀어나갑니다. 자, 오늘도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 유세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안 만나준대요. 아니 찾아가야 돼. 만나주지 않더라도 김문수입니다. 이준석 후보 김문수입니다. 간등성명 김문수입니다. 그러면은 단일화는 없다고 몇 번이나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코끼리는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코끼리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더라도 몇 번이고 더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소리를 같이 질러야 가요. 돼요. 같이. 소리를 저는 객관적 중립을 지켜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지른 다음에 아무 끝까지 대응을 안 해주겠잖아요. 그럴 때 등을 돌리고 땀이 흠뻑 젖어야 돼. 등이. 그 상황에서 그 짠한 사진 김문수의 뒷모습 딱 이거죠. 야 이게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나요? 제가 분석을. 이게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분석을 많은 분들이 웃다가 지나갔는데 나중에 거기에 이 선거 엔지니어링 또 폴리티컬 다 엔지니어링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다고 다 이야기하시는 있어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대표적인 지난번에 경기도 확 돌아야 된다는 그것도 그대로 맞았죠.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때 지금 남아 있는 단일화로 안 간다고 얘기할 땐 단일화의 파괴력에 맞먹을 정도의 언더독 이펙트로 가야 돼요. 맞습니다. 언더독 이펙트. 맞습니다. 이것을 김문수 후보가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안 하면 오늘입니다. 안 되지. Today, right now. Right now. 또 다른 Next level. Next level. Next level 뭔지 알죠? 다른 여론조사는 볼 게 없나요? 댓글 하나. 자 보여주세요. 네. 다른 조사들 쭉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는 좀 차이가 많아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 순서가 바뀐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통상적으로 봐왔던 조사 결과들을 보면 여론조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구도 자체가 달라지고 있지는 않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36.8인 김문수로서는 이게 레알 조사인가요? 10.3에 이준석이 합해져야 거의 좀 바짝 쫓아갈 수 있는 그것도 다 흡수하거나 말 그대로 단일화에 대한 이 파급 효과가 좀 정말 거의 충격적으로 일어날 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자극은 단일화가 물 건너 가버리게 되면 그에 범접할 수 있을 정도의 언더독 이펙트. 이걸 김문수 후보 그래야 자영업청, 블루칼라, 주부청 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언더독 이펙트에 작동을 하거든요. 대체로 연령대로 보면 50대 또 30대 이런 부분들. 지금 여의도 연구소 조사는 한 8%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청기 누설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변수들이 남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제 또 이유는 아니구나. 그래서 자 지금 중요한 게 투표율인데 투표율 중에서는 많은 이제 우리 지금까지의 분석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어떻게 됐을 때 유불리냐? 저는 사전 투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도 지금 일종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파장을 좀 끊어낸다는 차원에서도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시청자분들은 이 부정선거 의혹 또 실제 사전 투표 때 투표를 하느냐 이번 목금이죠. 또 실제 본선거일 화요일 날 하느냐 이게 많이 좀 이게 고민이 되실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전 투표가 대체적으로 전체 투표의 한 45%를 넘으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 또 35% 미만이면은 국민의힘 쪽에 조금 유리한 구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선거일 날 더 많은 숫자가 여기는 그러면 이제 본선거일 날 많은 숫자가 대거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른바 샤이 보수도 덩달아 또는 따라서 또는 묻어서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체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전체 투표율이 오히려 한 70에서 75%에 머무른다면 민주당 쪽에 유리. 하지만 투표율이 78%를 상회하면서 82% 구간까지 들어간다면 국민의힘의 유리. 국민의힘의 유리한 그런 또 투표율 분석이 가능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직업별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번 120원 사태, 또 호텔 경제학, 노쇼, 그 다음에 거북선, 웨이브파크, 또 코끼리 등등등을 생각하면 이 자영업층, 또 블루칼라, 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학생층의 표심 이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직업 군별 투표율 이게 중요합니다. 자영업과 블루칼라를 합하면은 전체 유권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한 30%요? 30%가 넘어요. 정확하네. 그러니까 30%의 직업이 집단 투표적 성격과 또 대거 투표소의 높은 투표 이 의지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그리고 투표 제 주변에도 요즘에 보니까 투표를 안 하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한 2, 3주 전만 해도 꽤 많으셨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도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신 분들이 꽤 많아지신 것 같아요.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느 분을 찍더라도 투표를 하셔야죠. 선거를 끝난 건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선거는 요기베라가 야구 요기베라죠. 야구 선수 포수 전설적인 포수지만 요기베라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투표는 뭐 어떤 누구를 지지하시던 간에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6일이 남아 있습니다. 보면 지난 대선에도 보니까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6일 안에도 굉장히 변동이 심했었죠. 그럼요. 저는 이게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 이제 선거는 또 더 치열했죠. 양자 대결 구도였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있기는 했지만 또 막판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있었고 하지만 이번 선거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존 구도가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극은 있어야 됩니다. 자극 없이 변화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모든 후보가 중요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구도를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에게 오늘 28일은 정말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또 보수 정당의 2025년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황교안 후보 그다음에 권영국 후보는 완주할까요? 권영국 후보도 완주하지 않을까요? 완주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럼 왜 나온 거냐? 토론은 왜 한 거냐? 그래서 그렇게 봤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자세로 봤을 때는 그 도우미하러 나오신 분 같은데. 상당히 지금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으시군요. 네. 아니 근데 본인의 공약이라든가 뭐 이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이 거리 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행한다가 돼 있는데 무슨 국회의장이 무슨 대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변호사 현업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니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도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한번 저기 강펀치에 초대를 해서 한번 류병수 앵커와 난타전을 하는 것도 보면 제가 꼭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면 제가 그날은 특별 MC로 네 특M으로 특별 MC로 와서 그냥 휴가 낼래요. 두 사람의 난타전을 그냥 제가 휴가 낼게요. 그냥 두 분이서 하세요. 아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 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가 말씀을 뭐 좋아요가 드렸는데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눌러주셔야 이 알고리즘상 네. 류병수의 강펀치가 계속해서 초기 화면 유튜브 초기 화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너무 좋아요.